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흔히 이제 진금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금승부라는 것은 과거에 사무라이나 금객끼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유럽에 보면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 때문에 영주나 국왕에게 이야기하고 공개적 석상에서 결투를 벌였습니다. 주로 모욕을 받았다거나 자기 부인이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또 자신에 대한 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이런 원한이 쌓였을 때 공개적으로 내 저자와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피하게 되면 평생 모욕 속에 살죠.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왕 앞에서 서로 말을 타고 창금을 들고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걸 가지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과거에 미국에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당시 미 재무장관 지냈던 사람과 주요 정치인이 결투를 해서 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요. 서부 시대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결투하자 해서 쌍방이 동의하고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법 처리를 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비교적 결투 문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엄해하고 뒤통수 때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진금승부라는 것은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거고 거기에서 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진금승부라고 하죠. 자, 엊그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김의겸 사이에 진금승부를 예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열린 공감TV인가 하던 데가 이름을 바꿔서 더 탐사TV가 된 모양인데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서 이제 폭로하는 내용을 한동훈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윤가한이 김현장 검사 30여 명과 새벽까지 강남의 한 바에서 술을 마셨다. 자, 그리고 첼리스트가 그 내용을 이제 폭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사실이라면 이 놀랄 일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왜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청와대 옆에 안가가 있었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대통령의 동선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를 밖에서 알지 못하도록 청와대에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경호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요. 또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신하 하나 데리고 몰래 담장을 넘어가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 만약에 신하들한테 들키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보다 더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밤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다니고 아무나 마음대로 만나고 아무나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되면 5년 동안 술도 못 먹는다 말입니까? 아니죠. 많이들 먹었지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안가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와 담벼락에 쪽문으로 연결되는 민간 가옥을 사들여서 개조해서 밖에서 볼 수 없고 경호체제가 갖춰지도록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술을 먹고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할 때는 그 안가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MB도 안가에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그렇게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가가 부정적인 개념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요. 안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겨서 대통령실을 운영한다. 또 관저를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을 이용한다. 그래서 공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아직 입주도 안 했죠. 10월 말까지 들어간다는데 볼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 자, 그러면서 한 번은 밤에 10시 좀 넘어가지고 대통령이 한남동 자기 집 앞 주상복합 상가에 있는 바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근하게 취한 장면이 그 바에 있었던 손님인지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인지 좌우간 민간인과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왜 청와대에 그냥 들어앉아 있지 밖에 나왔느냐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요, 이제 있던 소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들리는 정도니까 이건 소문이에요. 진위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슨 소문이냐? 대통령이 술을 좋아해서 밤마다 술자리를 이런저런 사람들과 많이 갖는다. 법조계 선배도 있고 또 뭐 자신이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들은 우려스럽다. 자, 윤 정권이 여러 건으로 이재명을 지금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해서 심지어 냉정한 이재명이 눈물까지 훌쩍이고 겁을 먹은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서 제가 황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황 대표가 내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냐. 윤이 이재명을 먼저 죽이느냐. 이재명 쪽이 윤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느냐. 자, 그럼 폭로는 곧바로 촛불 시위를 가져올 거고 그래서 윤 정권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굵직한 폭로를 할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서로 누가 더 빨리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윤 쪽에서 이재명에게 칼이 깊숙하게 들어가자 이재명 쪽에서 기미겸이를 내세워서 폭로를 했어요. 그저께. 그런데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처음으로 촛불 시위가 숭례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1차 촛불 시위가 열렸죠. 자, 윤척은 보수단체들을 납세워서 맞대결을 시켰지만 뭐 그리에서 승부가 날 문제는 아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니까 촛불 세력이라는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윤 정권을 이제 끌어내자. 탄핵시키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그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서로 같이 움직이고 이 정권을 반대하는 좌파 단체들이 한 통속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윤석열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하는 내용이 윤석열이가 오늘은 몇 시에 집으로 들어왔다. 이걸 체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몇 시에 출근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소문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좌파 단체들이 윤에 대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윤이 술자리를 누구하고 했다.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윤 정권의 실체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윤은 경호체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한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오토바이로 한 달 이상 미행을 했던 이 좌파 단체가 적발됐다. 그는 한 달 동안 한동훈 퇴근 후에 미행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엊그제 있었던 한동훈과 김의겸의 술자리 관련 말 난투거. 자, 그런데 상대가 김현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다는 겁니다. 김현장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 최고의 로펌입니다. 그런데 김현장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로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김현장은 그 자체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축소판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김현장과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 대기업 법무팀 실장 말입니다. 김현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 전 차장검사. 김현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 시민단체 간사들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로펌으로서 1조 매출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열에 올랐지만은 김현장이 여러 가지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중간에 브로커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각종 이 정경유착의 중간 대행 역할을 한다라는 의심들이 이 사회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돈 세탁을 한다라는 소문까지도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김현장을 한 언론이 인터뷰해보니까 김현장의 한 변호사는 시사저널과 만나서 행정부, 국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움직이는 스핀 닥터, 즉 고위직의 위기 대처 전문가가 바로 김현장이다. 그래서 한국의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로펌이 김현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라는 전문지가 발표한 2018년 세계 100대 로펌에
김현장은 9,771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계 로펌의 51위, 우리나라의 로펌 중에 세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현장이 유일하고요. 김현장의 파트너 변호사 1인당 순이익이 15억으로 세계 55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라는 것은 대기업 임원처럼 김현장의 지분을 갖고 사건 수임 총괄을 지휘하는 간판 변호사 격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 변호사가 많을수록 김현장이 더 많이 고급 인재를 영입하고 또 더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큰 줄들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김현장 소속 변호사가 총 933명, 외국 변호사 포함해서 1000명에 가까워요. 70%가 한국 변호사고 나머지는 미국 변호사 등 외국 변호사랍니다. 그래서 김현장은 법조계 아니라도 경찰부터 감사원부터 각 행정부에 마당발이고 키맨 이런 사람이 은퇴하면 다 데리고 가가지고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고문자문을 자격을 주고 그들을 갖다가 로비스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도 그래서 김현장에서 돈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김현장의 대표 변호사 30여 명과 한동훈과 윤석열이 심야까지 술자리를 벌였다면 그것은 김현장이 상징하는 한국 사회의 초상류 권력층에 대변하는 대리인격인 역할을 본다면 심야까지 술자리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권력의 상류층들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통령이 새벽까지 술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김현장과 새벽까지 술 먹었다라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한동훈까지 있다면 이 정권 완전히 핵심들이 권력층과 매우 유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날 이 김희 혐의가 지적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24일 날 오후 법무부 국정감사 때 나온 겁니다. 김희겸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지신 기억이 있습니까? 한동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허황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지요. 김희겸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위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김희겸 김현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다 말씀해 주세요. 전화통화 녹취가 이제 틀었어요. 더 탐사라는 데서 한동훈과 윤석열, 김현장 변호사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였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이 옵니다. 아마 더 탐사라는 데 기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하고 이제 더 탐사 기자들하고 이 대화한 장면이라고 공개한 거예요. 이 녹음 테이프의 진위도 현재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자리 관계자 청담동 어디 자리여서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가씨가 연주해 달라고 해서 연주해 줬어. 자기네가 아는 노래를 해줘야 엄청 감동을 받는단 말이야. 홍백 아가씨는 윤석열이 노래했고 이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넣어줘? 뒤에 나오나요? 하니까 김희겸이가 한동훈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이 여기에서 말합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뭐 거시죠? 지금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십니까? 저기 가서 제가 술을 먹었다 이야기예요. 뒤에 이제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좀 생략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고 저 자리에 갔던 적도 없습니다. 김희겸, 그럼 저분이 왜 시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더 탐사 스토킹하는 쪽하고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스토킹 붙어서 더 탐사 기자가 물어보던데 김의겸 의원이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입니까?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법무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가 다 걸겠습니다. 위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의원님이 제기하는 근거는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 같은 것도 아니라 했는데 들통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김의겸 수사 중입니다. 이거 첨당동 술자리도 수사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한동훈이가 지금 뭘 걸겠다, 니는 뭘 걸겠냐 한 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를 하라.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려서 끝내자. 그리고 그날 내 행보와 관련되는 모든 폰에 있는 GPS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겠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걸기는 뭘 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적인 부분을 사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마 떠도는 소문을 듣고 또 거기에 개딸이라는 사람의 어떤 내용을 들은 사람이 넘겨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위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자, 한동훈은 김의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민형사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발한 단체가요, 새희망 결사단이고 건사랑이라고 현 정권의 끈아풀 단체 같은 데에서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 건사랑이 왜 등장합니까? 이것은 한동훈이 직접 고발하고 윤석열이 직접 고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죠. 솔직히 김현장 변호사들을 데리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으면 저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요.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여기서 김의겸이나 한국의 종북 좌파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려는 세력들을 끝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윤석열 개인 이름으로 한동훈 개인 이름으로 김의겸을 고소하고 더 탐사를 고소해서 이것이 곧바로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이세창부터 그리고 또 첼리스트 그리고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데려와서 수사에 착수해서 진위를 정하고 청담동의 바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폭로했다면 김의겸은 구속되고 더 나아가서요. 국회의원을 내놔야지요. 거기에 김의겸이 변명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더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건사랑이니 새희망 결사단이니 이런 데가 지저분하게 끼어들어서 대신 고발하는 이런 행태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안 합니까? 이렇게 할수록요. 의혹을 더 키우는 거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은 지금 윤한 심야 술자리 의혹에 김의겸 정치인생 걸라라고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정진석은 면책 특권 등에 없고 아니면 말고식 거짓 선동으로 모멸감 주기다. 주호영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무장관을 모욕했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례다. 정점식은 형사책임 뒤따라야. 민주당 차원의 윤리특위에서 제소 조치해야. 김기현은 자신 없으면 뒤에 숨어 쫑알대지 말아야. 창피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은요. 아무리 따까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 고소해서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부르고 체포해서 조사를 끝내서 진위를 가려야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도 민주당에서 하는 전형적인 지저분한 행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 고소하고 권력이 고소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움직이겠습니까?
다 잡아와서 조사하면요. 이틀만 하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윤가한은요. 이 술자리가 거짓말이라는 자신의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고소해야죠. 그래서 이거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촛불들을 완전히 이걸로 꺼버리든가 그래야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곧바로 직접 고소해서 빨리 끝내자. 지저분하게 시간 끌지 말자는 겁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최악의 루머인가? 만에 하나 사실인가? 윤가한이 직접 끝내라.